취업빙하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는 20대 친구들, 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 문제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거는 일본의 이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볼만 하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시작되는 취업 빙하기, 일본은 어땠을까라는 내용인데 요새 뭐 한국에서 뉴스 보시면은 청년 실업, 그 다음에 취업 빙하기라는 이런 단어를 거의 매일매일 들으실 겁니다. 기업이 고용을 안 한다고? 그렇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기업이 공채를 안 한다더라. 공무원을 뽑는 것도 줄였다더라. 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진다. 2023년 돼서.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의뢰 들고 오는 얘가 일본의 과거 불황시대 때. 일본도 버블이 붕괴를 해가지고 90년대 불황이 이어졌잖아요. 일본도 취업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 직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친구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추후에 어떤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더라. 라든지 이런 일본의 예를 들고 와가지고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방송 혹은 신문 이런 거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 일본이랑 뭐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일본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몇십 년 지난 지금도 문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아일보 서술 청년 취업 21개월 만에 감소, 더한 고용 한파가 닥친다. 작년 12월달 기사네요. 이미 작년 말에 앞으로 더한 고용 한파가 올 거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네요. 2023년 1월 12일 기사. 예고된 취업 빙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매진하라. 즉 뭐다? 청년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이런 기사네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 실업자 100만 명대, 취업 빙하기,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나빠진다. 그 다음에 이데일리. 상반기 세금 지원 일자리 100만 명 채용. 중기업 구인난 대책도.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라는 게 나온 거죠. 2023년 2월 15일 연합뉴스인데 1월 취업자가 41만 1000명이 늘었다. 근데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소다. 증가 규모의 97.3%가 60세 이상. 아까 말한 세금 같은 거 써가지고 어르신들 고용을 재창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알바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게 이 41만 명 중에 97.3%란 말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뭡니까? 2013년 2월 1일 KBS 다큐멘터리네요. 9층 시사국 취업 빙하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봤을 때 있잖아. 나 때는 말이야 아무 일이나 했어 라든지 요즘 애들은 너무 일자리를 너무 그거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당장에 남일이면은 야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뭐 인터넷에 댓글을 달던지 배가 불러니 이런 말 하는데 당장에 본인의 아들 딸한테 그런 말 하는 부모님 단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아빠 친구 누구는 아이는 어디 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 내에서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가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취업 빙하기를 미리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일본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경제신문 2019년 기사네요. 취업 빙하기란 1993년, 2004년 버블 붕괴까지의 채용 감소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취업 빙하기는. 아니 뭐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였으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힘들다네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그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네. 이게 뭐 대졸자 기준입니다. 대한민국도 거의 대부분 대졸자 취업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매칭되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의 이 시기 때의 내용을 많이 들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취업 빙하기가 당시에 얼마만큼 이게 사회적인 이슈였냐면은 바로 이거죠. 일본에 여러분 유행어 대상이란 어워드가 있습니다. 매년 그해 유행했던 얘기에 대해 그 단어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1994년도 유행어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취직 빙하기가 뜹니다. 취업 저널, 일본 기업 리크루트가 운영하는 당시에 이제 취업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조어, 당시 사회의 신조어입니다. 1994년 대졸 취업난은 사회 문제가 되어 취업 빙하기로 부르게 되었다. 근데 이때는 1994년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10년이네. 이렇게까지 오래 가게 된 거예요, 일본은.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총무성에서 노동력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2019년 기준 35세에서 44세 누구 취업 빙하기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됐을까라는 연구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인구가 일본에서 1679만 명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뭡니까? 다른 시대에 비해서 완전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거기다가 또 비정규직 고용자 숫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다 라고 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각관방부, 일본의 총리 대신 밑에 있는 직속기관입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이래 가지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야. 이 친구들이 30대 후반 40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 구해야 되겠다.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되네. 이것도 왜 사회적인 문제냐면 제대로 취업을 못했으니까 돈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정을 가질 수 없었다. 그렇죠. 아이도 없다라든지 그런 걸로 그 영향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 돈 문제, 사회적 구조 문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 세대를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로스 제네라고 합니다. 로스트 제네레이션. 잃어버린 세대. 이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통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뭐? 무적의 인간. 왜? 잃을 게 없으니까. 가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뒤가 없으니까. 취업 빙하기 세대 때 친구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이 아키하바라의 트럭으로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치고 내려가지고 칼로 무작정 찌른 무차별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취업 빙하기 때 취업을 못해가지고 알바라는 그걸 전전한 사람이에요. 이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유명한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이것 또한 범인이 뭡니까? 취업 빙하기 세대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애니메이션 회사에 불을 지펴가지고 36명이 사망을 했어요. 또 이것뿐만도 아니죠. 일본의 오다큐선 무차별 살상 사건이 있습니다. 있었네. 지하철 전철에서 사람을 그냥 찌른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범인이거든요. 나는 취업 빙하기라서 취업도 못하고 비정규직 전전하는데 전철 탄데 저 여자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미소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쳐. 다 부셔버리고 싶어 있잖아. 그래서 막 찔렀다라고 경찰에게 진술을 한 거예요. 잃어버린 세대분들의 가지는 마인드가 이거예요. 자기는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유명한 이것도 있죠. 한국어로 번역. 예,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이 있잖아요. 이 친구도 범인도 로스 제네레이션입니다. 뭐 통일교 때문에 집안이 무너졌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도 취업이 잘 안 됐던 잃어버린 세대 취업 빙하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본에서도 뭡니까? 빈곤과 고독으로 고연령화, 최근 흉악 사건으로 판결한 빙하기 세대라는 일본의 지뢰밭.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뜹니다. 2022년 7월 달에. 이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후생 노동성 사이트거든요. 당신의 취업, 사회 참가,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급하거든. 세금도 안 내지, 놀기만 하지, 애도 안 낳지. 근데 사회 문제까지 일으켜. 얘들을 빨리 구제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왜? 사후약방문이죠. 무경력자 30대 후반 40대를 누가 데려갑니까? 안 그래요?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지. 이때까지 예를 들어 알바만 하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일본이라는 조직사회에서는. 아까 한국에서도 뭡니까? 일본은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취업 빙하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나니까 아까 기사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패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 이런 모습이 되니까. 예. 자, 그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년이나 취업 빙하기가 될 때까지 저걸 방치를 했을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취업 빙하기라는 게 정말로 단순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미디어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취업 빙하기가 여러분 대졸자들이 취업 빙하기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친규학조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이 문화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신졸주의라는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졸주의. 올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문을 닫아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저 취업 빙하기 중에서도 가끔은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모집을 합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지. 뭐가 10년이 이어져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은 졸업을 하면은 끝이에요. 이걸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은 사회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무직자가 되든지
니트가 되든지 프리터가 되는 거예요. 알바하는 거. 이런 친구들 일본에서는 기졸자라고 얘기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못하면 끝이다. 끝이다. 응. 사회인이 될 수가 없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끼면은 졸업 유예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느끼잖아요.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이대마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들어가고 우리나라 20살, 21살, 22살, 23살에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때 사회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 사회인이 못 되면은 엄청난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그 친구는 사회에서 도태가 됩니다. 엄청난 이유,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학벌이 무지하게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외에서 어학연수 같은 거 있잖아. 불가피하게. 그런 거 갔다 와서 예를 들어 휴학을 했다라면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졸업을 안 했어? 그러면 문제 있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년도에 취업을 못했어. 졸업을 했어. 원서를 넣을 수 있나요? 원서를 안 받아줍니다. 기업에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집 요강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회에서 도태가 된단 말입니다. 구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방지하려면 뭡니까? 그렇죠. 무조건 어디든지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일본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도 대학은 졸업해야 돼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졸업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졸업한 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자기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채용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는 공채가 없었는데 1994년에 저희 모집합니다. 그럼 1993년에 졸업한 저도 넣게 해주세요. 너는 임마 자격이 안 돼요. 디선제가 아니에요. 그걸 기업이 막았던 거예요. 일본은 사회적으로. 신졸주의니까. 이게 일본의 사회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아니 우선 그럼 이런 대학교를 그때 졸업해야 된다. 라는 어찌 보면 연령 제한 말고 다른 제한도 있나요? 아니요. 이 취업 비행하기 때조차도 학점은 취업에서 보지 않습니다. 자격증 보지 않습니다. 어학, 다른 토익, 그런 거 없어요. 영어 실력 필요 없어.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봐요? 학교 간판이요. 말이 잘할까? 학교 간판이랑 좀 면접 때 말 잘할까? 이 취업 빙하기는 그렇죠. 어중간한 친구들입니다. 중간 레인지, 대졸자 하위 레인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못 가서 취업 빙하기지, 도쿄대 와세다 이런, 그 취업 빙하기 없습니다. 예, 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취업 빙하기 때도 일본에서 좋은 대학 친구들은 골라갔어요. 무슨 말일까? 기업이 경영이 어렵잖아요. 인재를 함부로 많이 뽑을 수 없잖아, 일본 기업이.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애를 조금만 뽑고 싶단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애들은 한정돼 있잖아.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원래 택시비 줄게, 밥 먹여줄게, 뭐 줄게 하면서 기업에서 돈을 막 뿌렸던 거예요. 오히려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엄밀하면 취업 빙하기가 아니라 일본은 취업 양극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못하는 친구는 아예 취업을 못해서 무직,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그 위에 애들은 골라가는 맛이 있네 베스킨 라빈스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본 정치권 아니면 일본의 이런 기득권들이 못 느끼죠. 못 느껴. 우리 대학 애들은 다 취업 잘하고 했는데 내 정치하는 주변도 다 경기 좋고 이런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언제? 이때 말이 나왔던 거예요. 못 느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지표를 따보니까 저출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고용보험에 잘 안 들어가 있네, 연금을 잘 안 내네, 세수가 안 먹히네, 그리고 각종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네, 라고 20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는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노력이 부족했죠. 그렇죠. 남의 탓에 하지 말라. 그렇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랴부랴 뭔가 대책을 하는데 이게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런 교훈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모집을 할 때 있잖아요. 파나소닉 이거 신졸 채용 모집입니다. 2024년 3월까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할 예정인 친구들. 이 원래 일본의 고용이에요. 요즘은 좀 바뀌었죠. 당구장 마크 치고 기졸자들도 신졸 채용에 응모 가능합니다. 아까 기졸자가 뭐라고요?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못한 친구들 있잖아. 정말 최근이죠. 기졸하고 3년 이내인가? 기본적으로. 이게 언제 제정됐냐면은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3년이 안 지난 친구들은 기졸자들은 신졸자로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언제? 2010년에 정해진 겁니다. 2010년부터. 신졸자라고 봐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취업 빙하기세를 만들어냈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바깥에 방에서 제가 취업 얘기라든지 사회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 일본은 레일에 맞춰가야 되는 나라예요. 한국보다 더 그렇습니다. 문과 기준은 23살, 이과는 25살에 취업을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커리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서 몇 세 때는 예를 들어 결혼을 해.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뭐 집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플랜이 인생 플랜이 짜여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본 취업에 메리트가 없다. 일본 가면은 급여가 낮다. 한국보다 돈을 안 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하지. 모든 일본 기업의 신졸자 23살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다가 예를 들어 30 넘어서 일본에 취업을 했어. 월급이 직콩만한 기준에 그건 23살짜리 기준 월급이니까 신졸자는 무조건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너는 신졸자니까. 그 프레임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벌려면 우리나라 사람 예를 들어 기준으로 하면은 한 7년 차 정도는 돼야지 좀 모입니다. 일본 애들 나이 기준 30이요. 슬슬 결혼해야 되겠네? 그러면 기업에서 뭡니까? 일괄적으로 뭡니까? 연봉 테이블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애가 얘를 학교 가는 나이 40대. 그러면 돈이 더 올라갑니다. 급여 체제부터 해서 다 정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외 틀에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졸업한 친구들 틀에 맞추기는 기업 입장에선 싫은 거예요. 저기 갑자기 30살 한 명이 들어와서 선배가 24살, 25살인데 갑자기 위계 질서가 뭉개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저런 애를 굳이 뽑을 이유가 있을까? 엄청나게 특별한 이유라든 능력이 있지 않으나? 천에 뽑지도 마. 이번에도 23살짜리 다 모아서 가자. 제가 일본에서 취업을 우리나라 나이로 29인가 그때 취업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 친구 동기 기준으로 7년 늦게 시작한 겁니다. 제 일본 같은 기업에 제 대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7년 차 주임이었어요. 나보다 월급이 엄청 많지. 나는 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와우 한다고 게임 한다고 졸업을 늦게 해가지고 취업을 좀 늦게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메꿀 수 있나요? 메꿀 수 없습니다. 평생 메꿀 수 없습니다. 이 7년의 차이는 계속 갑니다. 정년 퇴임할 때까지. 스타트가 늦으면은 최종 수익이 늦어지는 거예요. 받는 게.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박간의 오상이 이직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내가 이직해서 커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취업 빙하경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런 취업 빙하기, 뭐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본에서는 더 혹독했던 취업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 빙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KBS에서도. 자, 똑같나요? 다릅니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는 일본 사회 문화에 기반을 한 취업 빙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졸업을 유예를 한다, 아니면 졸업 안 한다, 23살에 취업을 못하는데 취업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본은 취업 빙하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학점 안 봅니다. 토익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학교 간판 혹은 말만 잘하면 됩니다. 면접 때. 이게 일본의 취업 빙하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올 취업 빙하기는 제2외국어, 영어, 스펙, 인턴 경험부터 이래서 다 필요하죠. 그래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난이도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본의 예는 100% 참고가 되지 않는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본에서 각종 사회 문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를 가속시킨 게 이 취업 빙하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취업 빙하기가 온대잖아요. 이거는 20대 친구들, 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 문제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거는 그건 똑같은 일본의 예가 있으니까 그런 예는 참고해 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욱더 혹독한 취업 빙하기, 혹한기를 맞이할 대한민국. 여기서 뭐 기업, 그 다음에 각종 정부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벤처회사라든지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시작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눈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친구가 비교를 한다라든지 부모님이 비교를 한다라든지 주변의 기대감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내가 가는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고 본인이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일본의 이런 취업 빙하기를 답습하지 않게 좀 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